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오늘은 일부에서 AI로 전해드렸던 첫 번째 책,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저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제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인생책 중에 하나이며 유튜브 시작과 유튜브 명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책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곧 실체다 라는 말을 처음으로 깨닫고 실천하게 해준 책입니다. 저자 나폴레온 힐은 현대 자기계발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장으로 시골 마을의 가난한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으나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잡지사 기자로 활동 중 당대 최고의 부자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부의 비밀을 전파해달라는 카네기의 유지를 받들어 20년 동안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끝에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의 걸작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현재는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그가 남긴 성공 철학과 실천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곧 실체다 라는 말처럼 저자는 우리의 생각, 상상력이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열망으로 결합된다면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부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공의 비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카네기의 성공 비밀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수백만 명의 인생에서 검증된 비밀이다. 카네기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연구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마법의 공식을 지어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그 공식이 잘 맞는지 시험해보라고 나를 지목했다. 또한 그 공식을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쳐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이 공식을 적절하게 가르친다면 교육체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교육과정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이 비밀의 특별한 점은 이것을 찾아내서 사용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성공의 물결에 휩쓸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없다. 그 대가가 이 비밀이 가진 가치보다는 훨씬 적지만 말이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이 비밀이 거저 얻어지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 비밀을 손에 쥘 수 없다. 부는 두 부분에서 오는데 그중 한 부분이 이미 내 안에 있어야만 부를 맞이할 수 있다. 카네기의 비결을 사용하고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비결 없이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부를 일군 사람도 보지 못했다. 따라서 내가 도달한 결론은 자기 결정 능력에는 교육보다 이 비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 어디에서든 그 비밀이 튀어나와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부나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이 책은 실패의 사고에서 벗어나 성공의 사고를 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썼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을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시 구절이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은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막대한 부를 읽으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읽을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다. 하지만 시인인 헨리는 이 위대한 진실을 시로 표현했을 뿐 시구절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열망.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가 찾아온다.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은 목표 설정보다 상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일 뿐이다. 필생의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커진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신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선 충분치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란 없다.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읽을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이 6단계의 지침을 따르는 건 전혀 힘들지 않다.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 지침에는 부를 일구는 일은 요행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부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면서도 실제로 부를 일구리라고 믿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부를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꿈에서 끌어내리게 하지 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문명을 가치 있게 만들겠다고 꿈꾸었던 위대한 개척자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국가의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신. 이것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세상에 제시할 진정한 기회다. 불타는 열망은 꿈꾸는 자들의 출발점이자 도약대다. 꿈은 무관심이나 나태함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야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하라.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실패란 성공의 씨앗임을 알지 못한다. 성공한 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찾아왔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기로 작동되는 전등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고 이 꿈을 꾸준히 실행에 옮기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1000번도 넘게 실패했다. 하지만 그 꿈을 꾸준히 밀어붙인 끝에 마침내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천재성을 발견했다.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헨리 포드는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꿈꿨다. 그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수단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그가 꾼 꿈은 이제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계획을 실행했다. 꿈을 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덕분이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고취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부와 번영에 필요한 것은 노력 말고는 없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이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즉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여 무한지성으로 보낸다. 믿음과 사랑, 성애의 감정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섞이면 즉시 잠재의식에 닿아 생각을 물들인다. 그러면 생각은 형태를 갖추고 무한지성으로부터 반응을 끌어낸다. 믿음에는 자기 암시의 원칙이 작용한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확신이 이루어지거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입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암시가 열망을 물리적인 형태나 재화로 바꾼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애석하게도 믿음만이 사고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 역시 잠재의식을 통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다. 부정적인 생각 역시 충분히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마침내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된다. 이때 잠재의식은 가급적이면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물리적 형태로 바꾼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운을 탓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불운이라고 불리는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인해 자신이 가난뱅이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불운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불운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잠재의식의 선택을 받아 물리적 형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힘을 주고 사고 자극을 행동으로 바꾸는 불로장생약이다. 이 말을 2번, 3번, 4번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라. 믿음은 자기 암시를 통해 불을 끌어내는 출발점이다. 또한 과학이 분석할 수 없는 기적과 수수께끼의 토대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평범한 사고를 영적인 것으로 바꾼다. 믿음은 무한지성의 힘을 끌어내고 사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떤 감정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생각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 심으면 싹이 트고 줄기를 뻗고 계속 번식한다. 작은 씨앗 한 톨은 수백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목적의 씨앗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어떤 아이디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 읽으라고 한 것이다.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작동한다. 잠재의식은 용기나 믿음에서 촉발된 생각뿐만 아니라 공포에서 촉발된 생각 역시 실현한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시도도 못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에게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신이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부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얼마만큼의 부를 얻을 수 있는지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믿음이 한계를 없앤다. 당신이 지나는 길에 어떤 값을 부르고 싶을 때, 삶과 흥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사실을 기억하라. 자기 암시. 자기 암시는 오감을 통해 정신에 스스로 자극을 가하고 암시를 주는 것으로 자기 체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과 잠재의식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소통시키는 방법이다. 자기 암시는 의도적으로 의식 수준에 남겨둔 지배적인 사고를 통해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가닿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다. 건강한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는 잡초가 자라게 된다.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에 창조적 생각을 심어주는 방법이며, 그렇게 한다면 건설적인 사고를 세우고 마음의 정원을 풍요롭게 만든다. 열망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도 단순히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거기에 감정이나 느낌이 담겨야 한다. 자기 암시의 원칙을 실행해도 열망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평이한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나 말을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생각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한 번의 시도로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라.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다. 제 아무리 열망해도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다. 여기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끈기 있게 해나가는 대가를 치러야만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열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대가는 이것뿐이다. 의식 수준에 돈을 새겨 넣기 위해 그만한 노력을 할 가치가 있는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자기 암시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집념이라 할 만큼 열망에 집중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법을 배워보자. 1단계는 바라는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단단히 품는 것이다. 먼저 눈을 감고 그 돈의 물리적 형상이 실제로 떠오를 때까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놓치지 마라. 이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시행하라. 이때 실제로 그 돈을 소유했다고 느껴야 한다. 잠재의식은 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내린 명령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므로 잠재의식이 해석할 때까지 명령을 거듭해야 한다. 잠재의식에 합법적인 사기를 치는 셈이다. 자신이 상상한 돈을 반드시 손에 넣게 될 것임을 믿어라. 당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까지 돈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라. 그래야 잠재의식이 그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건네줄 것이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 그림이 어떻게 열망의 연금술을 통해 부를 일굴 만한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는지 지켜보라.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대가로 주고 상상한 돈을 벌어들인다는 식의 계획을 세우지는 마라. 지금 당장 그 돈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라. 잠재의식이 필요한 계획을 넘겨주길 기대하고 요구하라. 정신을 차리고 이 계획들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즉시 실행에 옮겨라. 이런 계획들은 머릿속의 영감이나 직감이라는 형태로 번쩍 떠오르곤 한다. 이런 영감은 무한지성에서 나온다.
계획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라.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인, 자기 환경의 주인인 이유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힘을 지니고 있어서다. 멸망을 재화로 전환하는 능력은 자기 암시에서 나온다. 다른 원칙들은 자기 암시를 활용하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각들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불을 일구는 모든 과정에서 자기 암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안다면 이미 그것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한계는 없다.